넷플릭스가 방금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첫 번째 공식 클립을 공개했다. 우리는 새로운 시즌이 어떻게 시작될지를 보여주는 1분짜리 장면을 보았다. 이 장면은 믿을 수 없는 디테일들을 밝혀주었다. 오늘 찰리의 타렛에서는 이 장면을 조각조각 분석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준비됐나요? 시작하자. 장면은 반란에 실패한 후 플레이어들의 침실에 있는 기훈을 보여준다. 그는 살려준 것에 대해 극도로 좌절해 있는 모습이다. 기훈은 경비원들에게 자신을 당장 죽이라고 요구한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기훈은 친구 정배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시즌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삶의 의지를 잃고 즉시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장면은 기본적으로 프론트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훈이 소동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 장면이 어느 시점에 위치하는지 알아보자. 주에 깊게 보면 이곳에 플레이어 시신을 담는 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즌3의 첫 번째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다른 장면과 연결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는 경비원들이 관을 들고 왔고 그 안에는 기절한 기훈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클립은 기훈이 관에서 깨어난 직후의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훈은 자신을 죽이라고 항의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기훈이 경비원의 총을 잡고 강제로 쏘게 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장면이 있다. 잠깐 동안 반가쇠의 소리가 들린다. 기훈이 반가쇠를 당기지만 총은 발사되지 않는다. 여러분도 직접 들어보라. 쏘라고 이 새끼들아! 그래 쏘! 나를 죽여! 기훈은 진심으로 죽고 싶어 했다. 그는 반가쇠를 당겼지만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아마도 안전장치가 걸려 있었거나 탄환이 없었을 것이다. 프런트맨은 아마 경비원들에게 기훈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디테일은 기훈이 진심으로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죽음을 갈망하고 있다. 경비원들은 기훈을 제압하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땅에 눕힌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느끼는 고통은 매우 현실적이고 참혹하다. 모든 시즌을 통틀어 이토록 절망적인 기훈은 처음이다.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또 다른 생각이 든다. 예전에 기훈이 침실에서 수갑을 차고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다. 여러 사진들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나는 항상 그가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자살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프런트맨은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기훈이 살아서 게임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기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기훈이 다시 싸울 의지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가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트레일러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반드시 이 게임을 끝내겠어.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기훈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분석을 계속하자.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기훈의 친구들이 보인다. 그들은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주 짧은 순간 플레이어 120번이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여는 모습이 보이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말할 용기가 없었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그녀와 기훈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녀 역시 반란에 실패했고 친구들이 죽은 가운데 살아남은 상태다. 잠깐 동안 대호도 보인다. 그는 기훈의 비명을 듣고 있지만 감히 바라보지 못한다. 그는 눈을 꼭 감고 상황을 보지 않으려 한다. 그는 반란 중 친구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낀다. 이번 시즌은 대호의 이런 후회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죄책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남자는 게임에서 대회에 처음으로 친절을 베푼 사람이었다. 대호는 정배의 죽음을 자신 탓이라 여기며 자책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는 플레이어 번호 100번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그룹은 항상 기훈을 얕잡아 보았고 게임을 계속하자는 투표를 꾸준히 해왔다. 그들은 기훈의 실패에 대해 다소 기뻐하는 모습이다. 혐오스럽지만 축하할 이유는 있다. 기훈 덕분에 참가자 수가 꽤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상금도 늘어났다. 게다가 탈락한 사람들 대부분이 게임을 그만두자고 투표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제 그들이 사라졌으니 앞으로의 투표는 항상 게임을 계속하자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 그룹은 실패한 반란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기에 아주 편안해 보인다. 그들이 탈락할 때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이제 프론트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여기에 분석할 만한 요소가 많다. 프론트맨은 자신의 방에서 침실의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우선 이것은 이상하다. 반란 중에 기훈과 동료들이 모든 카메라를 파괴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프론트맨이 이 장면을 볼 수 없어야 맞다. 우리는 어떤 카메라가 살아남았거나 숨겨져 있었다고 추정해야 한다. 아니면 단순히 제작진의 실수일 수도 있다. 프론트맨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는 기훈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다. 이 장면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프론트맨의 사고방식에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하며 위스키를 급히 마신다. 기훈의 고통이 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 더 나은 시각을 위해 시즌2의 매우 유사한 장면을 보자. 이 장면에서 프론트맨은 게임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역시 자신의 방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장면은 유사하지만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다. 시즌2의 프론트맨은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했고 차분하고 여유로웠다. 그는 위스키를 천천히 마시며 향을 맡고 얼굴 앞에서 잔을 흔든다. 프론트맨은 그 순간을 즐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며 평온한 사람처럼 보인다. 반면 새 영상의 프론트맨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위스키를 마실 때 한 번에 들이킨다. 음미하지 않는다. 뭔가가 변했다는 것이 명확하다. 내게 이 장면은 프론트맨이 기훈에게 감정을 느꼈다는 분명한 증거다. 그는 진심으로 기훈을 친구라고 여겼고 그런 기훈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첫 장면에서 프론트맨은 기훈이 게임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며 여유롭게 있었다. 그는 기훈을 초대해서 그를 이기고 사람들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래서 그렇게 평온했다. 그의 원래 계획은 기훈을 이기고 모욕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그는 행복하지 않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기훈은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었다. 기훈은 세상에서 몇 안 되는 그를 걱정해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론트맨은 기훈을 끔찍하게 배신했다. 그는 아무 문제 없이 배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결정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기훈은 그에게 의심을 심어주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배우 이병헌은 이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시즌2 마지막 장면에서 프론트맨이 기훈의 친구를 죽이기 싫었지만 교훈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의 가면 너머를 볼 수 없었지만 실제로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배우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 그래서 내 생각엔 프론트맨이 기훈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시리즈 결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정보는 없지만 며칠 전 같은 장면의 1초가 더 공개되었다. 여기서 프론트맨은 전부 죽여라 라는 말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처음엔 나는 이 장면이 프론트맨이 토너먼트 참가자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 영상을 통해 아직 아무도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가능성이 사라졌기에 가장 논리적인 해석은 프론트맨이 그의 형의 부하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경찰이 병사들과 함께 섬에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아마도 이 전화는 프론트맨에게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그의 형까지도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로선 이상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없다. 이 상황에서 프론트맨이 누구를 제거할 수 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이후는 여러분의 의견에 맡긴다. 프론트맨은 변했을까? 그는 정말 착한 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자신의 형까지 제거하며 완전한 악당으로 드러날까? 우리는 그 답을 알아내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